자, 니네 교재 이제 보시면 이제 짜투리에 해당하는 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 문제는 니네들이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풀어갖고 오시고, 거기 43페이지에 세 문제는 또 뺄게. 21, 22, 23. 거기 이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 세 개는 좀 빼겠습니다. 자, 거기 42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에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6번부터 한번 볼게. 자, 16번은 내가 풀지 않고 말로만 떼올게. 따라와봐. 3차 함수가 있거든. 16번.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일단 도함수 구하셔야죠. 도함수가 2차 함수 나오겠죠?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지.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의하냐? 쉬워. (17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놓고 근의 분리 이렇게 써놔. 근의 위치, 근의 분리, 근의 위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야. 이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보세요. 17번 문제가 함수 fx가 이렇게 3차 함수야. 요 3차 함수가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즉 극값을 모두 같도록 하는 정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따로따로 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극대극소 값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가져야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 일단 그 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도함수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도함수를 구합니다.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예요. 여기까지 그렸었어. 자, 그런데 얘가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도함수의 그래프를 x축 사이의 관계에서 그렸을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맞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일단 그려놨어.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 점하고 이 점이 극값을 가질 수 있는 x값이 되는데 그 극값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동의하니? 그러면 여기가 -1 돼야 되고 여기가 2가 돼야 -1과 2 사이에 극값을 갖게 되는 x값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가? 뭐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냐? 2차 함수에, 또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로 바뀐 거야. 요 2차 함수에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인데 이 알파와 베타가 그 값을 갖는 x값의 위치인데 그 위치가 -1과 2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갔어? 니네들 고등학교 1학년 수상 과정에서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1차적으로는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린 후, 문제에 맞게 그림을 그린 후 세 가지를 판단해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어 애들한테. 진호야, 이거 판단해야 되는 게 세 가지지? 세 가지가 뭐야? 경대판. 이거 알아서 니네들이 이제 좀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앞글자 따서 이렇게 지금 쓰거든. 경대판의 경이 뭐냐? 경계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범위 판별식의 부호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거야.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들. 일단 그림을 그리시고요.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시고
경계 함수값이라는 게 뭐냐? 경계가 이거야. 마이너스 1과 2가 경계거든? 이런 그림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해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해야 돼. 그게 경계 함수값이야. 이 함수에 대해서 이게 니네 fx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얘를 그냥 gx라고 쓸게. gx라는 함수에 대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음수,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음수. 동시에 만족해야 될 게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판단해야 되는 건 대칭축. 대칭축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과 2 사이. 근데 대칭축을 봤더니 얘는 대칭축을 알아. 얼마게?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절반 당겨야 되니까 여기 1 되는 거지. 아, 대칭축은 판단 안 해도 되네. 이미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 두 조건만 만족하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음수, 2일 때 함수값 음수, 대칭축 사이에 들어가요.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판별식이 필요한 거야. 판별식을 구해야 되는데 판별식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요. 계산. 마이너스 1부터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에 더하기 0보다 작아요. A는 9보다 작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2 0보다 작아요. A는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니까 반의 제곱하면 얼마냐? 3, 3, 9 빼기 AC 플러스 3이 되는 0보다 커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신데 0보다는 작으세요. 이게 최종적인 A값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들의 합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만 더해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수원과 수투는 수상수화를 베이스로 해서 푸는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투 내용만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못 푼다는 건 내가 수상이 약한 거야. 그럼 그 수상에 가서 근의 분리와 관련된 그런 파트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이제 수상 공부하실 때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확 늘어나긴 할 건데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학 동안에는 선행도 하지만 이제 학기가 들어가면 수상을 완벽하게 그러면 되게 수원 수투가 접근하기 되게 쉬운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넘어가서 38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따지는 게 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2차 함수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제 차수가 높아진 3차, 4차에 대해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 하듯이 그래프를 그려. 보통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범위를 주거든. A에서 B까지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니네들이 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극대값, 두 번째 극소값, 세 번째 양경계의 함수값, 양경계의 함수값. 그 도합 몇 개를 구해놓으면 이렇게 4개를 구해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후보가 극대값이 후보가 되면 얘보다는 클 테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양경계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중 가장 큰 거. 이게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는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극소값이야. 그리고 양 경계값이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그게 최소값 됩니다. 간단해. 우리는 그때 극소만 구할 줄만 알면 양 경계 함수값까지 구해서 이게 경계 함수값. 그 중에 제일 큰 거 최대,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최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어려운 얘기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해볼게. 이건 이제 문제 보면서 해야지. 자, 어디를 가시냐면 39페이지를 갑니다. 39페이지. 선생님이 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4번 문제하고 6번 문제. 4번 문제 보입니다. 가친구가 이게 경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함수 fx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저 범위에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울 때는 이거 그림 그리려면 미분하고 그래프 개형 찾아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요런 거는 사실 미분 안 하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최대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 근데 고급 스킬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 지금은 무식하게 그냥 할게요. 자, 저 식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도함수가 필요해. 좀 귀찮은 작업인데 지금은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고요.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x축하고의 관계에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 0, 2예요. 마이너스 2, 0, 2야.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거든? 어제 배웠어? 음수일 때는 위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끝나는 거야. 위에서 출발하는데 여기를 거쳐야 되니까 내려왔어, 통과. 다시 만나, 다시 내려가.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러면 그림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니까 올라와야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요. 다시 플러스니까 다시 올라가고요. 다시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요.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이 포인트가 0이고 이 포인트가 2란 말이지.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잖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3 여기 있을 테고 1이면 뭐 여기 있겠지. 그럼 쭉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 그러면 눈에 보이기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최대값이 여기라는 건 알겠어. 극대값이 최대야. 근데 최소값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야?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소 아닌가요? 몰라. 내가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가 마이너스 2보다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내가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그지? 좀 멀리 떨어져서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럼 확실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니까 최대값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극소값과 양 경계의 함수값을 3개를 다 구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극대극소, 경계값 이렇게 다 구해놓고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16에
자, 8에 32에 더하기 7이 돼서 23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극소값도 찾아보고요. 0일 때 함수가, 그 다음에 변계값,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가, 1일 때 함수가,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0은 계산하기 편하네. 7이고요.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81에, 얼마야? 98에 72에, 플러스 7. 그럼 여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2 되겠네. 1일 때 함수가 마이너스 1, 8, 7. 이런 좀 크네. 이거 얼마야? 14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그린 건데,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고, 1일 때 함수값은 14니까 쭉 해서 사실은 쭉 해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한다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9페이지에 6번 문제에다 별표를 쳐놓고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6번 문제에다가 6번 문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비교해놓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이것도 하나 써놔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문제는 거기처럼 넓이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 2차 함수예요. 여기 y절편 6이고요.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야. 내접하는 사각형. 자,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좌우 겹칩니다. 그럼 내접하는 직사각형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합동인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지? 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둘레도 한번 표현해보고 넓이도 한번 표현해볼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나?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중에 점 하나를 좌표로서 설정을 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을 좌표로 설정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쪽을 잡으면 안 되나요? 돼. 그래, 양수 쪽에 잡는 게 좀 다루기가 편해. 오케이? x좌표를 모르니까 a, y좌표는 뭐라고 부르면 되지? 그렇지, 여기다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 자, 그러면 저 식의 넓이를 표현해보면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되는 건데 이 가로의 길이는 여기가 x좌표를 내가 a라고 팔았으니까 요만큼이 a고 요만큼도 a지. 아,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에 2에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건 P점의 Y좌표니까 요거지. 이게 넓이의 식이 되는 거죠.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2a 세제곱 더하기 12a라는 3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문제를 못 낸다고, 넓이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가? 다만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어떤 응용 문제에 대해서는 니네가 설정한 A 값의 범위를 반드시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범위 내에서 푸는 거니까. 그러면 A 값이라는 건 A 위치 여기니까 0보다는 클 텐데 요 포인트를 좀 찾아야지. 보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여기 X가 만나는데 여기
y가 0일 때 x 갖고 하는 거잖아. 루트 되는 거 아니야? A 값의 범위를 0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은 범위로 푸는 거고. 됐어요? 둘레 한번 표현해줄게. 둘레네. 둘레 요거 2A 2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그러니까 2A 더하기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 이거에 2배. 이게 둘레지. 전개조정하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 12 A에 관한 함수니까 FA라고 딱 처리를 하면 둘레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면 이게 뭘로 바뀐 거야? 이게 2차 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되는 거고 넓이를 표현하면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3차 함수로 바뀌니까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둘레 길이의 최대값 구할 거는 니네들이 앞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걸 다루는 거고 2학년 때는 이런 걸 다루는 거고.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요것만 풉니다. 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놈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미분을 칠 거야. 이걸 SA라고 할게요. S 프라임 A 마이너스 6 A 제곱 더하기 12 마이너스 6을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로 여기가 A축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플러스 루트 2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감소, 증가, 감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요 포인트가 루트 2자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자리인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여기부터 루트 6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테고 루트 6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럼 구멍 뚫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요. 이렇게 들어가요. 따라왔어? 그럼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겠네. A가 루트 2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루트 2에 세제곱하면 2루트 2죠? 마이너스 4루트 2 12루트 2 구하는 값은 8루트 2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값입니다. 이제는 니네는 정말 대단한 걸 배운 거야. 3차 함수, 4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놈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최소값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극한부터 시작해서 연속, 미분계수 이 내용들을 쭉 다 공부한 거라고. 결론은 이집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수투가 연결되는데 다 연결시켜 놓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수어는 매 단원마다 조져야 되니까 힘든데 한 단원 끝났어. 그 다음 또 새롭게 또 해야 되지만 수투는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끄트머리를 내가 알면 앞에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공부하기 편하다고 사실은 해보시면. 자, 최대 최소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재밌는 문제가 있어서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페이지에 19번 문제를 풀 거거든. 야, 이게 또 고등학교 1학년 내용하고 또 연결돼.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지 19번.
문제 읽어봤어? 자, 쳤다 보면 문제가 나오면 우리 무슨 짓 하냐? 그래야 되지? 제발 수학 공부하는데 제발 그림 좀 그려. 내내 그림 그리면서 푸는 거야.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점이 있고요. A점이 있어요. X축. 그 다음에 이 차함수의 그래프를 줬거든. Y축 대칭하는데 Y절편이 1이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잘 봐야지. 점 P라는 점을 내가 잡을 건데, 점 P는 요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그걸 유식한 말로 동점이라고 해. 움직이는 점.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fx 요 2차 함수 위에 P점을 그냥 설정을 해. 잡아 일단. 그래놓고 표시해. 뭘 표시하냐? 이 점의 좌표를 표시하라고.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럼 이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뭐를 결정해 놓으면 x좌표를 결정하면 y좌표는 이제 자동 결정되는 거니까 x좌표를 미지수 깔아두라고. 여기까지 해봤어?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OP 길이라는 건 요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라는 건 요렇게 돼요. 그래서 OP 제곱 더하기 AP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물론 이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고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이거 그냥 만들면 되긴 하거든. OP 길이 만들 수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루트에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에 뭐 전체 제곱하면 되니까 얘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루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a에 관한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게 이제 정석인데 그냥 이 문제 풀 때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 요즘 수상은 제대로 공부 안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그 두 길이의 제곱의 합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무슨 정리가 있지 않냐? 파푸스의 정리. 중점의 정리라는 걸 쓸 수 있지.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수상 설명하면서 야, 중점의 정리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점이 하나 날라가고, 그럴 때 양 사이드에 있는 변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중선의 길이 제곱 더하기 남는 변, 요거 또는 요거 여기과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볼래. 이 값이라는 건 여기 OA의 중점을 하나 탁 잡으면 여기 좌표가 5,0 되는 거거든. 그럼 5,0 딱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선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배의 중선의 길이 제곱 PM 길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만큼은 5잖아. 그거 제곱 당겨버리면 25 되는 거지. 이 값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셔야 될 건 뭐냐?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이놈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구나. PM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서 여기다 때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전체의 최소값이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럼 이제 PM의 길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PM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루트인데 날라가고,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y좌표끼리 뺀 거 제곱. 요게 PM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근데 봤더니 4차식이 나오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a 4제곱에 여기 2a제곱, 여기 a제곱 나오니까 3a제곱, 가운데 항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상수항 나 맞게 계산했지?
뭐 25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26. A에 관한 4차 함수가 나와요. 이름을 쳐. FA라고.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겨. 오케이? 그러면 미분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0되는 A값 찾을 수 있겠네? 인수분해 3차식이야 이거. 눈에 확 보이네. 1 집어넣으면 빵 되지. 아, 그러니까 저 새끼는 2배 A-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나머지 인수는 조립제법으로 찾으면 되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A축하고의 관계에서 A축하고 만나는 데 1인점 하나 찾았어. 요게 뻘쩍지근하네. 느껴지는 거 있냐? 일단 인수분해 되냐? 안 되지. 뭐라고? 허근. 얘는 허근 가자. 그 말은 A 값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양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전체에서 나는 X축하고의 관계에서 부호 변화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A를 뭘 집어넣든지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요놈의 부호 변화는 A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A가 1보다 클 때는 양수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인 거야. 그냥 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버리고 양수니까. 1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가? 요렇게 부호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놈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이 그래프가 진감의 변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감소했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그래프 이렇게 갈 건데 어찌됐든 간에 A 값이 얼마인 지점에서 1인 지점에서 최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요 F1 값을 구하시면 되지. 여기다 1 집어넣을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10에 26.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6에 20인가요? 맞아요? PMD의 최소값이 20이구나. 여기 이제 20 투여합니다. 45에다가 2배 하는 거니까 90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다. 이해 갔냐? 하시겠어? 근데 말이야, 좀 눈치 빠른 애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만약에 중선의 정리로 접근하는 애들은 이렇게 보지 않겠냐? 선생님, 이 길이 제곱하고 이 길이 제곱의 합은 2배, 중선의 길이 제곱에다가 얘 길이 제곱인데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 길이를 가장 짧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고정돼 있고 이 P점이 여기를 이렇게 움직일 때 길이가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지날 때가 제일 짧지 않을까? 이렇게 갈 때가 제일 짧지 않을까?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 이쪽이 더 짧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모르지. A 값이 얼마나 나왔어 지금? A 값이 지금 1 나왔으니까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I'm sorry. 요 글자 어딘가요? 그지? A가 1이니까 여기 5니까 여기 요쯤 되겠다, 그지? 이거는 눈대중으로 못 풀겠다. 계산을 통해서 풀어야 돼. 선생님 순간 착각이죠. 여기 요 근처기 수식으로 풀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원래 지금 예제곱하고 예제곱 2개 구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로서 표현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중선의 정리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운 내용이라서 한번 그걸로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43페이지 한번 넘겨볼까? 24번 문제 한번 소개를 좀 선생님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먼저? 자, 그건 접선에 관한 얘기야. 접선을 또 다 까먹었나? 자, 해볼게요. 문제 뭐냐면 이 그래프 위의 점이야. 이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 얘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해. 그럴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야. 그럼 나는 다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근데 문제는 대충 그려놓고 푸시면 되는데 저 새끼 우리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할게. 얘네들이 이 그림 그리려면 이거 이제 미분해서 그리잖아. 근데 우린 대략적인 그림의 형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굳이 미분 안 하고 여기 봐. 3차고 1차만 갖고 있지. 홀수 차수로만 돼 있는데 홀수 차수로 돼 있는 거 기함수라는 거 아니 혹시? 아, 기함수라는 표현 말고 원점 대칭이라는 건 알아? 아, 그거 몰라? 그럼 이렇게 그냥 이걸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제 그림의 대충 모양만 찾으려고 할 거거든. 응? 그래서 이게 x축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0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아,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가 있구나. 괜찮죠?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거든. 이렇게 돼, 저함수의 그래프가. 물론 이렇게 바로 못 그려도 상관은 없어, 지금은. 자, 이럴 때 1,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거든. 그럼 여기 루트오니까 뭐 어딘가 있겠죠. 어디쯤 잡을까? 어디쯤 잡을까? 아예 이쁘게 그릴 거야. 여기가 1, 마이너스 4. 에이, 쭉 가야 돼. 자, 그 저기가 A점인데, 저기서 이제 접선을 그은 거야.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나오겠죠? 만나는 점이 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 B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A, B의 길이를 구하나요?